요거는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 번만 복습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뉴런에 대해서 배웠는데, 뉴런이 뭐야?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 했는데, 물론 다양한 모양의 뉴런을 배웠지만 대표적으로 이 뉴런만 일단 보면은, 여기에서 이 머리에서 여기 퍼져나가는 이 가지들, 얘네가 뭐라고? 가지돌기.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동그라미 요 안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핵이 들어있는 신경세포체죠. 그래서 그 뉴런의 물질 대사와 생명활동을 하는 핵이랑 세포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꼬리, 요 축삭돌기에 대해서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 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 가지돌기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음 뉴런 혹은 감각기관으로 연결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복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뉴런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이 뉴런을 이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극이 전달되고 반응이 나타나냐, 요 과정을 잠깐 봤는데, 일단 여기에 감각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부 아니면 눈, 요런. 그래서 요 피부 감각으로 일단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이제 중추신경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이 뭐냐면, 네, 감각뉴런이었죠. 감각뉴런.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고, 이쪽 꼬리와 이쪽 꼬리가 길죠. 왜냐면 얘는 수용하고 전달하는 애잖아. 수용하는데도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발달, 이쪽도 발달. 얘가 밀리고 밀렸죠. 감각뉴런. 그래서 이 감각뉴런을 통해서 가면 요렇게 연합뉴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연합뉴런은 얘들아 뭐예요? 네, 이 연합뉴런은 사방으로 다리가 뻗쳐 있는 형태고요. 왜? 사방에서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 자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용해야 돼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이죠.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계에 뭐가 있다? 네, 뇌와 척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 뇌와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운동 뉴런이 이어지죠. 이 운동 뉴런은요, 우리가 봤던 요 위에 있는 얘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게 이제 기본 형태의 뉴런인데, 여기에서 꼬리가 긴 이유는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근육기관으로, 근육기관이 아니라 기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게 있는데, 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나,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살짝. 여기가 이제 화학적 신호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뉴런 내에서는 어떻게? 네, 전기적 신호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뉴런에서 이동할 때 얘들아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그 전기적 신호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빠르냐면 60에서 120m/s라고 했지. km/h로 변환시키면 약 한 220에서 430 정도까지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넘어가서 오늘 배울 내용,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볼 건데, 일단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받을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죠. 귀. 오늘은 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관이 나올 건데, 근데 여기서 요거 지금 약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지. 얘가 이제 뭐냐면 척추인데, 척추의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 얘가 지금 요런 형태로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이때 내가 이렇게 숙이고 여기를 이렇게 약간 커팅을 했을 때, 자른다고 하면 약간 잔인하니까 이렇게 커팅을 했을 때 그거를 위해서 본 거, 그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자르면 너네한테 그 단면이 보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척추고요. 그리고 척추 안에는 신경다발로 구성된 척수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치우고 이제 운동기관, 근육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귀를 통해서 자극이 들어와요.
그쵸? 1번 요게 이제 감각기관입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해 줄게요. 그럼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냐? 네, 중추신경계로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잠깐 얼굴 그리고 목까지는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뇌신경이니까 뇌에다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어디 그 몸 쪽에 있는 감각기관들은요. 척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수로 갑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귀죠. 그럼 얼굴이네. 귀가 단데 달려있는 데는 다른 곳에 달려있는 사람은 없죠. 귀는 얼굴에 달려있죠. 그래서 귀는 얼굴이기 때문에 뇌신경이라서 뇌로 바로 이렇게 갑니다. 네. 뇌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뇌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뇌를 거쳐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지. 내가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어. 펑 소리가 나면 뛰어야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펑 하고 귀에 자극이 왔어.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갔어. 그럼 생각을 해야지. 뛰어야지. 뛰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그거를 척수에 전달을 하죠. 이동 경로인 척수에 연결을 하고요. 전달을 하고 그럼 이 척수에서 어디로 보내? 네, 다리나 팔 요렇게 운동기관으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보내죠. 그러면 이 운동신경이 운동기관에 전달을 하고 운동기관은 반응을 보이죠. 됐죠? 근데 이게 거기 학습지에 살짝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학습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학습지에는 지금 그림이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일단 이것도 귀가 아니죠. 지금 피부죠. 그래서 피부에서 어디로 갔다가 뇌로 가지 지금. 왜냐 그 피부 여기서 그 피부는 몸에 있는 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를 들렸다 뇌로 가는데 왜냐면 척수신경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귀이기 때문에 내가 든 예시는 귀라서 이렇게 뇌로 이렇게 바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좀 표시를 해주냐면 여기 그 귀를 일단 피부 옆에다가 귀를 하나 그려. 그 다음에 그 귀에서 연결을 뇌로 이렇게 직방으로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뇌신경의 경우 이렇게 써주세요. 뭐라고 쓰냐면요. 거기에 이제 지금 그림에 피부에서 척수로 연결돼서 뇌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림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그 피부 옆에다가 그 네모네모 이렇게 피부 자극 들어오는 거기가 그게 피부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살짝 귀를 그린 다음에 귀에다가 화살표에서 이렇게 뇌로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선에다가 뇌신경의 경우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순서 거기 밑에 순서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요. 일단 자극이 들어와요. 네, 펑 소리가 났어. 그러면은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감각신경 그리고 뇌신경으로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 네, 감각기관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귀니까 기관이죠. 그 다음 감각신경을 통해서 가고 라고 생각 명령을 하는 대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경로인 척수를 통해서 어디로 가? 네, 운동신경 그리고 운동기관 그리고 반응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그림에 있는 학습지 그림에 있는 경우도 한번 봐야겠죠.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이제 발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로 뭘 건든 거야. 이제 뭐가 있어. 그래서 뭐지 하고 발을 드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걷다가 뭘 밟았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발을 들어서 보는 거야. 생각하고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발이 있어야겠죠. 네, 발이 있는데 얘가 이제 자극을 받는 거야. 그쵸? 발이 자극을 받아요.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서 발은 몸에 연결돼 있는 데니까 척수죠. 척수에 연결돼 있어서 척수신경이니까 전달을 척수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대뇌로 보냅니다. 됐죠? 그럼 대뇌 생각을 하겠지. 뭐지? 하고 발을 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다시 척수로 보내야지 이 명령을. 척수로 다시 보내고 척수에서 운동기관으로 보내는 거지.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관은 받고요. 이 근육은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죠. 발을 든다. 됐죠? 그러고 확인하는 거지. 이때는 애들아 아까 거랑 살짝 다른 게 뭐냐면 너네가 여기 부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까는 바로 뇌신경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지금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 다음에 대뇌, 척수,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감각기관, 감각신경, 그 다음에 대뇌가 아니죠. 척수 들렸죠. 중간에 이동통로 하나 껴줘야 돼요. 이렇게 척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다 봐봐. 아까 거랑 지금 거랑 둘 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 다 뇌를 거쳐서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뇌를 거치는 반응도 있지만 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도 있어요. 그냥 바로 척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요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 정도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반응은 이따가 무조건 반사라는 이름으로 한번 배울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의식적 반응 보겠습니다. 의식적 반응은요, 일단 감각기관, 그리고 운동기관, 그리고 중추신경계가 모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의식적 반응은 아까 그거죠? 내가 뭔가 쳤어. 그래서 뭐지? 하고 발을 든다. 이거 의식적 반응이지. 내가 생각해서 내 맘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 그게 의식적 반응인데요. 여기 봅시다. 경로가 어떻게 되냐. 아까 봤던 그 경로입니다.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를 가서 척수를 통해 다시 운동신경으로,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는 거. 이거는 이제 거기 정의를 뭐라고 쓰냐면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리고 요거는요, 결국에 명령 누가 내리는 거야? 대뇌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조절 중추가 대뇌입니다. 거기 가로 2번에 대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반사 한번 볼게요. 네, 무조건 반사는 뭐냐? 역시나 이렇게 각각 기관들이 다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무릎 반사를 예시로 들 건데 이 무릎을 일단 봐봐. 탁 쳐. 그럼 얘가 이제 무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다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건 나중에 너네 오면 누구 교탁에 앉혀놓고 한번 보여줄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동하냐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얘는 척수신경이니까 척수를 일단 가요. 여기까지는 일단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대뇌로 가냐? 대뇌로 가냐 안 가냐잖아. 근데 요거는 얘들아 위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요건 무조건 반사잖아. 그러니까 대뇌를 거치지 않아요.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뭐라 쓰냐.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는 야구공이 날라와요. 그럼 방망이로 이거를 휘두른다. 요거는 의식적 반응.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방망이가 날라왔는데 눈을 질끈 감는다. 요거는 무조건 반사예요. 알겠죠? 내가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조절 중추는요. 조절 중추는 여기는 지금 척수잖아요. 척수. 그래서 척수 외에도 또 있는데 뭐가 있냐. 일단 우리가 뇌에 있는 것들. 뇌에 있는 것 중에 대뇌 말고 연기하제, 연수, 그리고 동공반사를 주도하는 중간뇌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그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뭐뭐 대비라고 되어 있잖아. 무슨 걸 대비하냐 얘들아. 이거는 내가 무슨 상황? 위급한 상황을 대비할 때 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다 적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뭐 볼 거냐면 그 반사 중추에 따른 무조건 반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괄호 2번에. 네, 반사 중추에 따른 무조건 반사인데 일단 첫 번째 조절 중추는 방금 봤던 척수로 하겠습니다. 네, 척수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방금까지 계속했던 무릎 반사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이거. 네, 회피 반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움츠림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무릎 반사를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무릎을 치는 고무망치가 있어. 얘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돌아서 척수에만 거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내가 발로 차야지 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 네, 이렇게 나가요. 네, 무릎 반사.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움츠림 반사는 척수가 조절 중추일 때에 해당하고요. 움츠림 반사 뭐 많죠.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만졌어. 그러면 걔네가 의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움찔하는 거 있지. 그쵸? 그런 것들. 움츠림 반사. 몸을 안쪽으로 이렇게 움츠린다 해서 움츠림 반사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거 거기다 써주세요. 바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척수 중추 무릎 반사 움츠림 반사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옆에 보충에 다양한 반사 중추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랑 동그라미 3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연수가 중추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가 중추일 때 요거는 이제 살짝 쿵 마는데 연기하제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기침, 하품, 재채기, 딸꾹질 그리고 사실 구토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침, 분비 이런 것들 입이랑 다 관련 있죠. 눈물 빼고 그리고 그 동공반사하는 거 중동 기억나죠? 네, 조절 중추가 중간내일 때 네, 동공반사가 일어나고요. 요거는 눈과 관련된 중간내의 그 무조건 반사죠. 그래서 막 응급실 실려왔을 때 이렇게 눈 이렇게 먼저 보는 거, 중간내 멀쩡한지 보는 거, 동공반사 보는 거죠. 그쵸? 그게 아파서 실려온 사람이 동공아 커져, 동공아 작아져 이렇게 뇌가 명령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거기 위에 있는 보충 볼 거예요. 그 보충 반응의 빠르기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네, 그거 볼 건데 일단 적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얘들아 여기 무조건 반사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의식적 반응이었지. 그래서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 근데 이제 이때 의식적 반응이 아까 말한 그 대뇌를 거치는 반응이고 무의식적 반응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조건 반사는 사실 나중에 배울 거라 그냥 한번 이야기만 해주는 건데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무조건 반사는 지금 배우는 요런 것들이고 조건 반사는 뭐 이런 거야. 종을 치고 걔한테 밥을 줘요. 그리고 또 종을 치고 걔한테 밥을 줘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종만 쳐도 얘가 침을 흘리는 거야. 밥을 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이제 종을 치고 밥을 주고 얘는 침 흘리고 종을 치고 밥을 주고 침 흘리고 종을 치고 밥을 주고 침 흘리고 이걸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을 치면 침을 흘리는 거죠. 이게 조건 반사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보셨죠? 그럼 이제 반응의 빠르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졌네요. 네, 반응의 빠르기를 비교해 볼 건데 일단 의식적 반응 먼저 한번 볼게요.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요. 아까 그거죠.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뭔가 건드려서 뭐지? 발을 들어야지 보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발을 통해서 일단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척수,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척수, 그 다음에 운동신경, 운동기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A, B, C, D, E, F까지 있는데 F 빼고 다 거치는 거죠. A, B, C, D, E죠, 지금. 이게 지금 의식적 반응의 경로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무조건 반사 경로를 볼 건데 무조건 반사 경로는 어떻게 돼요? 네, 무조건 반사 경로는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릎으로만 한번 살짝 쿵 바꿔볼게요. A, B, C, D예요, 지금. 무릎으로만 살짝 쿵 바꾸면요. 여기에서 이제 무릎을 쳐요. 그럼 어때? 얘가 튀어나오기까지 일단 척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안 가죠. 안 가고 척수에서 바로 돌아서 운동신경을 통해 반응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A, F, E가 되겠네요. 그쵸? 이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요. 이 결론을 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다시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의식적 반응 경로는 A, B, C, D, E고 무조건 반사 경로는 A, F, E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딱 봐도 사실 딱 봐도 얘는 5개나 거치고 쟤는 3개밖에 안 거치니까 무조건 반사가 빠르겠다는 걸 알지만 한번 보자. 눈으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보면요. 일단 A는 똑같지. 그리고 마지막 E도 똑같아. 뭐가 더 빠른지 봐봐. 일단 같이 출발합니다. 네, 얘는 벌써 돌아서 끝. 네, 쟤는 이제야 끝. 네, 한참 차이 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대뇌를 거치지 않아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한 무조건 반사죠. 그쵸? 반응이 빨라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겠지? 요거를 거기 결론에다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학습지 이렇게 수정하세요. 추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거기 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것만 그려져 있잖아, 이것만. 그래서 뇌신경 이경우도 그려달라는 거죠. 귀 그리고 자극이 들어오면 뇌신경의 경우는 바로 뇌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그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도 이하고 척수신경의 경우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반응 있지. 이 반응 경로도 살짝 달라진다고 했잖아. 요 메인 반응이 지금 뇌신경의 경우야. 귀에서 펑 소리 들렸을 때 밑에 예시랑 연결하면 돼요. 펑 소리 듣고 귀에서 전달하는데 감각신경에서 바로 뇌로 가죠. 근데 반면에 여기서 이 척수신경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발피부라면 아까 방금 전에 한 그 과정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 감각신경. 근데 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척수를 들렀다가 뇌로 가죠. 그 다음에 척수, 그 다음에 다시 척수로 와서 운동신경, 운동기관, 그 다음에 반응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요 두 개를 이렇게 정리를 구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여 위에 거가 잘 안 보일까봐 한번 읽어주면 그 척수신경의 경우는요, 자극, 뭔가 밟은 거야, 밟음. 근데 감각기관, 발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감각신경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경로인 척수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죠. 받으면 생각하고 명령을 내려. 그럼 그 명령을 척수, 이동 경로인 척수를 타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전달을 해주는데 요 위에는 뭐냐면 발 들고 뭔지 봐, 요거예요. 발 들고 뭔지 봐 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기간, 발 들어. 그 다음에 여기 반응은 발 들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일단 말초신경을 기능적으로 구분했을 때를 한번 보면, 말초신경계는 기능적으로 구분했을 때 체성신경이랑 뭐로 나뉘어? 네, 자율신경으로 나뉘죠. 근데 이때 체성신경은 뭐야?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이 둘 다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 얘는 대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애죠. 그치? 반면에 이 자율신경은요, 대뇌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애고, 그리고 운동신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장과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친구죠. 자율적으로. 그쵸? 그치? 근데 이게 왜 무조건 반사와 관계가 있냐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무조건 반사는 요것 중에 도대체 어떤 것에게 영향을 받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심화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무조건 반사는, 네,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냐면, 물론 얘는 얘들아, 반사 중추에 따라서 척수 반사, 그리고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반사 중추에 따라서. 근데 지금 나누는 거는 역시나 기능적인 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냐면 체성 반사와 그 다음에 자율 반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체성 반사는 이름만 들어도 체성신경과 관계가 있어 보이죠. 네, 체성신경이 관여하는 반사고요. 요거에 대한 예시는 뭐가 있냐면 움츠림 반사 혹은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움츠림 반사와 무릎 반사. 근데 여기서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이 체성 반사는 뇌가 뇌가 지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뇌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움츠림 반사랑 무릎 반사는 척수에서 바로 반사되는데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이 체성 반사가 물론 대뇌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 아주 위급한 경우에는요. 대뇌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사가 나가는 데가 있어요. 나갈 때가 있어.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배운 무조건 반사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예시는 움츠림 반사 혹은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자율 반사도 있다고 했잖아. 이 자율 반사는 뭐냐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동공 반사 혹은 침 분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율 반사의 다른 이름으로는 내장 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침 분비 혹은 동공 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연수 중추고 얘는 중간내 중추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반사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체성 반사와 자율 반사로. 그래서 체성신경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자율신경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수업 시간을 빌어서 좀 했고요. 요건 이제 심화적인 내용이고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시험이나 이런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깊이 들어갔을 때 요렇게까지도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좀 더 나중에 이게 쭉 공부를 했을 때 이어서 공부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릎 반사에 대해서 좀 애니메이션도 보고 좀 이제 무겁게 다뤘는데 오늘 이제 내가 드디어 그 영상을 좀 찍어 왔어요. 무릎 반사 영상을 찍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율 동아리 하는 거 알죠? 펩시. 그 펩시에서 1학년 친구의 다리를 좀 약간 빌려가지고 좀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지난 시간에 무조건 반사 중에 무릎 반사에 대해서 찍었는데 이건 이제 1학년 이선규 학생의 다리고요. 네, 어쨌든 고맙네요. 이렇게 다리를 쉽게 내어줘가지고 그거 다리를 어떻게 쳤냐면 요 고무망치가 있어요. 요 고무망치가 있는데 이걸로 어디를 치냐? 너네 무릎 만져봐봐. 무릎에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 둥그런 뼈 있지? 거기 바로 아래쪽에 약간 움푹 들어간 그런 쪽이 있어요. 거기를 요걸로 이렇게 탁 치면 무릎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그걸 이제 무릎 반사라고 하고요. 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하나 얘기를 미리 하자면 저는 절대 이 친구가 짠 게 아니고요. 뭐 이 친구가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친구를 데려다가 잠깐 앉아봐 해가지고 무릎을 친 겁니다. 알겠죠? 봐봐. 저 무릎 저기를 네. 연기가 아니에요, 얘들아. 주작이 아니고요. 짠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네, 요게 이제 반사 중추는 조절 중추는 척수죠, 척수.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대신 정확히 조준을 해야 돼요. 네. 저기를 정확히 탁 치면 네, 요렇게 다리가 나와요. 네, 이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신기하죠? 네, 다음번에 오면 누가 한 명 교탁에 앉혀놓고 한번 해야겠어요. 앉으면 부러지진 않겠죠. 네, 요게 이제 무릎 반사입니다. 알겠죠?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남다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 반사를 봤는데 요런 질문도 하나 있었어요. 의식적 반응이랑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는 걸 배웠잖아. 근데 명칭이 너무 다르잖아.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고 하나는 무조건 반사야. 만약에 의식적 반응이면 반대말로는 무의식적 반응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의식적 반응은요. 당연히 반대되는 말은 무의식적 반응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무의식적도 나눠진다는 걸 모르잖아. 그치? 무의식적도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뭘로 나눠지냐면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 이렇게 나눠져. 근데 이 조건 반사는요. 무의식적 반응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날려버리고 제쳐두고 우리는 그 무의식적 반응 중에서도 무조건 반사를 배운 거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히 너네가 의식적 반응은 의식적 반응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반사 이렇게 명칭을 정확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럼 오늘은 일찍 끝내드릴게요. 5분. 그러면은 안녕. 잘 가.